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최종 모의고사를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한 3주 정도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주 동안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이제 1년에 그 농사가 좀 잘 마무리될까를 이제 계속해서 쭉 고민을 좀 해왔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 첫 번째 카트에서 이제 뭐 이제 보면 제목, 그 다음에 전화번호, 메일, 카페 주소 이제 다 이렇게 좀 오픈을 해놨으니까 뭐 근근히 그렇게 이제 간혹가다 연락이 이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금 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이제 제가 최대한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텐데, 지금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TO가 이제 좀 발표가 됐는데, 올해는 전국에서 다 뽑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이제 안 뽑았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만 빼고 그렇게 이제 인원을 좀 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17개 시도 전 지역에서 총 159명을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139명을 이제 선발을 했고, 그게 이제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9명. 그래서 약 20명 정도 이제 늘어나는데, 요것만 이렇게 보면은 아, 뭐 고작 20명밖에 안 늘어났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 거랑 쭉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뭐 2배 이상 그렇게 이제 늘어난 인원입니다. 그래서 TO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이렇게 좀 정체가 되어 있다가 그런 분들이 이게 한번 쭉 이제 나가시게 되면, 그 나머지 분들을 그 어느 한 해 한꺼번에 다 뽑는 건 아니고 그 이제 학생 수라든지 학교 현장의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뽑는데, 그 인원이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갑자기 확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향후 요런 인원들 정도가 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뭐냐면 17개 시도에서 뽑는 인원,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는 얘는 선발 인원이고 요 괄호 안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응시 인원, 뭐 접수 인원,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1명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제주는 뭐 5명, 울산, 부산 뭐 4명씩, 그리고 광주 2명, 그 다음에 대전 3명, 그 다음에 세종 3명, 뭐 이제 이렇게 뽑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면 경기도가 이제 가장 많이 뽑고, 그리고 이제 접수 응시한 인원도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명 뽑는데 이제 10명이 이제 지원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우리 학원 그 홈페이지에도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접수한, 지금 다 이제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일 거니까, 내가 접수한 그 지역이 얼마만큼 지금 지원을 했는지, 그건 이제 한눈에 이제 좀 볼 수 있어서 대략적인 경쟁률 정도도 그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경쟁률이 높다 낮다, 이제 뭐 경쟁률이 높아도 별로 이제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뭐 10년 15년 뭐 그때, 그러니까 뭐 50명 60명 뽑기 그 전에 뭐 이제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뽑을 때는 경쟁률이 높아도 그 안에 허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률은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경쟁률이 낮아도 허수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허수들이 별로 없어서 진짜 실력자, 능력자들이 이렇게 이제 몰리는 그런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경쟁이 낮아 그래서 안도를 할 것도 아니고, 경쟁률이 높아 그래서 불안해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고 그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대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 대전, 세종, 그 다음에 광주, 요런 데 이제 응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 단단히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선발 인원하고 응시 인원을 작년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보니까, 뭐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좀 많이 보였냐면, 이렇게 선발 인원이 많은 그런 이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응시 인원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이 적은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응시 인원도 적고, 그래서 경쟁률로만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수가 많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번 올해 한번 졸업반인데 한번 봐볼까, 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수를 하긴 하지만 제대로 이제 준비를 못했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험 체제로 계속 이제 이렇게 쭉 끌고 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뭐 시험이 아니라 정말 학문으로 이제 다가간 그런 경우라든지, 그러면은 조금 이제 자기가 허수 쪽에 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159명 안에 자기가 지원한 그 지역에 반드시 그 안에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올해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차 뭐 물론 목표는 최종 합격이 목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1차 합격이 최우선이다. 그러면 그 1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 시도별 평균 그 내용인데,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앞에 이제 봐서,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2014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서답형으로 객관식에서 서답형으로 딱 바뀐 그 해부터 바로 이제 작년까지 문제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항수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몇 명이고, 물론 이 모집 인원에는 그
일반하고 장애하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장애는 빼고 일반하고 일반만 여기에 이제 집어넣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뭐 60명, 50명대에서 갑자기 100명대로 그렇게 이제 딱 올라갔는데 이때는 50명, 60명 이렇게 뽑아도 응시하는 인원을 보면은 대충 10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159명 뽑는데 2014학년도 61명 뽑았습니다. 근데 이때 응시 인원이 한 950명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1025명. 그러니까 모집 인원은 늘어났는데 응시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1000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요때나 응시하는 인원들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졸업생들은 매년 똑같이 졸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 숫자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가 이제 될 텐데, 그리고 장수생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장수생들은 이제 약간씩 이제 오래 했으니까 조금씩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올해 졸업생, 그러니까 졸업생 바로 이제 대학교 4학년 분들부터 그렇게 이제 좀 따지고 보면 거의 매년 이렇게 좀 유지가 그렇게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1000명 정도 이제 된다면, 응시 인원은 2배로 늘었는데 1000명 정도 된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그 3주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만 빼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선발을 했었는데, 지금 79.68이라고 하는 전 그 1차와 관련된 전 지역에서 1차 점수를 이제 이렇게 평균을 쭉 내보니까 한 79.68. 요거는 이제 제가 OT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에는 전공 점수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 점수하고 합친, 그러니까 80점 만점하고 20점 만점을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요 정도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16점 내지는 그러니까 16점에서 17점 뭐 요 그 내외 정도는 이제 컷이라고 본다면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65점 정도면은 60에서 65점 정도면은 거의 어느 지역이건 1차 합격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80점 만점 중에 60점 정도 넘으면 그냥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2차를 준비하셔도 상관없다. 근데 만약에 50점 밑으로 이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발표 날을 좀 기다려 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한 60점 정도 이제 가채점을 했는데 완전 칼퇴점을 해서 한 60점 정도 이상이 나오면 그러신 분들은 그냥 바로 2차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평균 점수를 이제 이렇게 보면 전국에 내가 어느 지역을 이제 그 접수를 했든 간에 아마 요거는 요 점수 정도면은 1차가 될 거라고 거의 이제 확진을 하고, 그래서 목표를 80점 만점으로 잡으신다기보다는 한 적어도 60점 이상은 내가 좀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다가 어려운 문제는 이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출제자가 그냥 틀려라 라고 이제 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틀려도 무방하다. 대신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꼭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 조금 이제 곤란하니까 내가 아는 거를 남들도 알고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요 점수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남은 3주 동안도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그렇게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시험의 유형.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간혹가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수령도 있고 교육학 빼고 전공에서 논수령도 이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논수령이 빠지고 그다음에 기입형 서술형에서 배점도 조금 이제 문항수도 배점은 이제 똑같은데 문항수가 조금 이제 변동이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조정이 이제 됐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그 다음에 당일날 시험 보는 당일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학 빼고 전공에서 전공 A, B를 이렇게 이제 12문항 그 다음에 11문항 이렇게 이제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드렸고 또 이제 그 시험지 그러니까 답안지에 이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답안지에 직접 써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써보지 않으면 이거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써서 그 답안지에 이제 서술되어 있는 내용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 때 그 모의고사의 목적을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제 좀 잡았는데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답안지에 이제 서술을 해서 거기 써 있는 내용하고 문제하고 기출된 문제하고 답안지에 작성이 되어 있는 문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얘가 좀 비슷하거나 똑같이 나와야지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거를 답안지에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건데 실제로 써놓은 거는 전혀 다른 얘기. 그러니까 완전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이는 요 답안지는 뭐 점수와 그 합격과 거의 뭐 멀어지는 그런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보면 실전 모의고사 8주 과정인데 그 중에 한 2, 3주 정도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 2, 3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4번, 5번 이상 이렇게 쭉 써보면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맞춰지니까 제 컬이나 제 수업을 충실히 이제 따라오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이면 얘하고 아마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뭐 1차 합격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월 최종 모의고사 그 계획은 이제 오늘
그 다음에 11, 17 그래서 총 3회로 이제 이루어지고 지리교육론과 인문지리, 자연지리 전 영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빠졌던, 그러니까 누락이 되거나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촘촘하게 이제 계속해서 걸러내 가지고 이제 최종 모의고사 때 반영을 이제 하니까 사실 실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 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쭉 이제 총 12번, 그러니까 11번, 11번에 총 10일의 그 모의고사 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들만 이렇게 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 8개 정도의 작년 모의고사에서만 작년 기출 문제에, 그러니까 작년 출전하고 최종 모의고사 10일의 그 과정 중에 거기에서만 7문제, 8문제 정도가 작년 기출 문제하고 좀 적중을 했습니다. 뭐 적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냈던 그 문제하고 실제 출제가 됐던 그 문제하고는 거의 뭐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또 그때 이제 냈었던 그 문제도 그대로 이제 출제가 좀 됐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제를 했었던 내용으로만 이제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보여드렸는데 아마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적중률이 높다 낮다 이건 되게 이제 조금 좀 거만한 자세고 총 11회 정도의 모의고사에서 총 11회 정도의 모의고사, 제가 이제 아마 이 전공지리 강사들 중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가장 많이 지금 내고 있는 강사일 것 같은데, 그렇게 11회 동안의 모의고사를 이제 쭉 보다 보면 누수되는 부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의 다 이제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그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아마 실전에서도 당일날 그렇게 이제 보이거나 그런 모의고사에서 봤던 자료들이나 그림이나 이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전 모의고사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전공서 내용을 총복습, 그러니까 기출에 나온 그런 주제들을 이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다 한 번씩은 다룬다. 그러니까 남은 3주 동안 뭐를 좀 하시면 좋으냐면 이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그런 주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이제 이렇게 써보셔도 되고, 그리고 메모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다뤘던 주제들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런 주제들을 쭉 한번 이렇게 보셔도 그게 이제 큰 마무리 공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회 동안의 그 모의고사 주제들을 그렇게 이제 쭉 보시다 보면 아마 기출에서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을 거의 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공책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효과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서 주제를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전공책을 복습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자. 지금쯤이면 어떤 상태가 좀 많이 지속될 수 있냐면, 앞도 안 보이고 불안하고 빨리 시험 그냥 빨리 쳤으면 좋겠고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쭉 될 텐데, 요 3주가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1월부터 이제 그 한 10월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던 그 내용을, 아니면 그 공부했었던 그 양이나 질을
다시 한번 압축을 다 시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요 3주를 정말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용을 하려면 까먹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까먹었던 거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작업을 그렇게 3주 동안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답안지 작성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그거 안 하고 가시면 정말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잘 쓴 것 같아. 근데 막상 점수 나오면 내가 채점했던 것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낮아 이렇게? 난 이렇게 잘 썼는데. 그래서 답안지 열람을 해서 가서 보면 본인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정말 잘 썼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랑 내가 작성한 답안지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쓴 답안지의 그 내용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일치를 시키려면 써보는 수밖에 없다. 사답형 시험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잠깐 그렇게 이제 요걸로 이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제 1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